안녕하십니까, 이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할점을 돈 프리뷰 16번째 팀이죠. 신시내티 레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더 센 팀 나올 줄 알았는데 신시내티 나오네요. 그래도 신시내티도 올해 잘하면 지구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5할 승률을 넘겼던 신시내티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다시 루징 시즌을 당했어요. 77승 85패 4할 7푼 5리 승률 기록하면서 중부지구 4위에 그쳤고요. 최근 4시즌 동안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신시내티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어요. 젊은 야수들의 성장, 여기에 NL 중부의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사실 지구 우승까지 도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낯이 드러났던 시즌이었었고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이 훨씬 많았던 시즌이었죠.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계약을 보면은 닉 마르티네즈가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을 했고요. 그 뒤로는 브렌트 수터, 오스틴 헤이즈, 스캇 발로우를 영입을 했습니다. 트레이드로 브래디 싱어와 호세 트레비뇨, 게빈 럭스, 테일러 로저스를 데리고 오면서 트레이드로 활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룰5 드래프트로 쿠퍼 보먼이라는 외야수를 데리고 왔고요. 주요 마이너 선수를 보면은 조지 스타몬트, 이안지보, 웨이드 바일리, 에런 윌커슨이 신시내티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고요. 팀을 떠난 선수로는 조나단 인디어와 프라난도 크루스가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고요. 타이 프랜스, 저스틴 윌슨, 제이콥 주니스, 벅 파머, 뷰캐너, 아메드 로사리오, 닉 마티니, 누쿠 멜리 등이 또 팀을 떠났습니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B를 줬습니다. 타선의 보강과 선발투수 보강이 필요했던 신시내티였는데 타선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게빈 럭스와 트레비뇨 그리고 FA를 통해서 오스틴 헤이즈를 데려왔고요. 선발진에 브래디 싱어를 트레이드 데려왔고 닉 마르티네즈로 2천만 달러가 넘는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을 하면서 선발투수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펜에서도 롱맨 수터와 세더 발로우를 영입하면서 불펜도 어느 정도 보강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닉 마르티네즈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주면서 원래도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신시내티의 오프시즌 행보가 좀 막혀버렸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선수 영입만 봤을 때는 C를 주고 싶었는데 테리 프랑코나 감독을 선임한 것 때문에 B까지 등급을 올렸습니다. 모처럼 관점이 비슷합니다. 저도 가장 좋았던 거는 프랑코나 감독의 영입이었어요. 그런데 마르티네스는 퀄리파잉 오퍼를 줄 줄도 몰랐지만 그걸 또 마르티네스가 받을 줄도 몰랐을 거예요. 마르티네스의 연봉이 2,105만 달러라는 건 선발로 써야 된다는 건데 저는 마르티네스는 스윙맨에 적합한 스타일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과연 마르티네스가 선발로서 돈에 걸맞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코너 외야수의 파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탄데르가 왔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산탄데르 영입은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꼭 처리를 했었어야 될 인디아를 보내면서 선발 싱어를 데리고 온 점, 그리고 스티븐슨 포수의 체력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수 자원들을 꽤 많이 영입한 부분들에서 저는 B를 매겼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J 프리들, 맷 맥클레인, 엘리 델라 크루스, 타일러 스티븐슨, 제이크 프레일리, 오스틴 헤이즈, 게빈 럭스, 제이머 칸델라리오, 윌 벤슨으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겠어요. 예상 선발진을 보시면 헌터 그린과 브래디 싱어가 원투펀치를 결성을 했고요. 닉 로돌로, 닉 마르티네스가 이제 4선발로 들어옵니다. 앤드루 에봇이 5선발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알렉시스 디아즈가 마무리 볼 것으로 보이고요. 테일러 로저스, 에밀리오 파간, 샘몰, 토니 산티안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티토의 건강입니다. 프랑코나 감독을 의미하는 별명이죠. 프랑코나 감독의 역량을 의심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올해 2000승을 앞두고 있고 보스턴과 클리브랜드 같은 위닝팀에서 감독으로서 명예전당 입성도 앞두고 있는 분이잖아요. 신시내티의 다운된 분위기를 빨리 바꿔줄 수가 있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통해서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적임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건강이에요. 2020년에 혈액 응고와 위장병으로 자리를 지켰던 게 14경기 뿐이었죠. 2021년에도 엄지발가락 포도상구균 감염과 엉덩이 수술로 마지막 63게임을 결장했습니다. 2023년에도 3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평생 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받은 게 45번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관계자들도 1년만 쉬고 바로 복귀한 부분에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건강에 자신이 있고 문제없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올해 4월에 66살이 되는 프랑코나 감독이 저는 정말 건강이 제대로 회복됐을지는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프랑코나 감독이 올해도 건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다면 팀이 와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올해 신시내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도 감독에 대한 얘기인데요. 프랭코나 매직입니다.
2023 시즌 종료 후에 프랭코나 감독이 은퇴를 선언을 했었는데 바로 1년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신시내티에서 공을 정말 많이 들였더라고요. 니크롤 사장과 미더 단장이 프랭코나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 뒤에 CEO인 밥 카스텔리니도 프랭코나와 얘기를 나누면서 프랭코나의 마음을 돌려서 결국에는 감독으로 선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1987년에 프랭코나 감독이 선수 시절 신시내티에서 당시 뛴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베리 라킷, 에릭 데이비스, 폴 오닐 같은 젊은 선수들이 신시내티에 있었고 그들을 이끄는 데이브 파커, 버디 벨 이런 베테랑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현재 신시내티의 로스터가 그때의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87년에 그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1990년에 신시내티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프랭코나 감독이 2004년 보스턴에 부임을 하자마자 보스턴이 밤비노의 저주를 깼고 프랭코나 감독이 클리브랜드에 2013년에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클리브랜드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시즌 승률이 메이저리그 27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프랭코나가 부임하고 11시즌 동안 921승을 거두는데 그게 메이저리그 승률 전체 3위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진출도 6번이나 만들어냈고 2016년에 월드시리즈 준우승까지 차지하면서 팀 문화를 완벽하게 바꿔놓는 모습의 테리 프랑코나 감독이거든요. 앞선 데이비벨 감독이 조나단 인디아의 증언에 따르면은 선수단 장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프랑코나 감독은 이미 선수들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프랑코나 매직이 신시내티를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87년 기억납니다. 기억이 나요? 네. 한 살 때인데? 2살 때인데. 그 느낌 나네. 들어보니까. 그렇죠.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올해 영입은 다를까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감했던 부분이 신시내티의 내야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노엘린 마르테가 금지 약물 복용 징계를 받으면서 80경기를 빠졌고 다른 선수들도 부상과 부진에 허덕이면서 교통 정리가 아니라 그냥 고통이었어요. 네. 특히 조이 버터의 역할을 기대했던 칸델라리오가 홈런 20개를 때려내긴 했는데 너무 극단적인 타자로 전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격수를 제외한 나머지 내야진의 조정적인 생산력이 8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될 선수가 럭스죠. 럭스는 여러 포지션 소화를 하면서 수비적인 부분도 도움을 줘야겠지만 역시나 럭스를 데리고 온 거는 이제 공격에서 팀의 약점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신시내티가 작년에 코너 외야수의 공격력이 더 떨어졌는데 올해 헤이스가 이 부분을 또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헤이스가 신장이 마르면서 안 좋았던 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하락세에 의한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선수가 싱어죠. 신시내티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를 홈으로 쓰고 있는데 이 홈구장이 지난 3년간 홈런 팩터가 전체 1위였습니다. 반면에 캔자스시티는 4번째로 낮은 팀이었죠. 근데 싱어가 피홈런이 적은 투수가 아닙니다. 작년에 플라이볼이 홈런으로 연결된 비중이 14.5%로 전체 8번째로 높은 투수였어요. 싱커볼러지만 싱커볼러에게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제 각각의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해서 올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신시내티가 달라진 모습을 바탕으로 작년하고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안방 탈환입니다. 2021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홈 승률이 고작 4할 7푼 5리밖에 되질 않아요. 메이저리그 전체 24위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 승률이 5할이 되지 않았던 신시내티였거든요. 이 가장 큰 문제는 투수진이 상대 팀들에게 홈런을 많이 맞고 본인들은 홈구장에서 홈런을 많이 못 치는 게 원인이 그쵸? 되고 있거든요. 2024 시즌에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원정팀의 타선 성적이 조정 득점 생산력 114, 홈팀의 조정 득점 생산력은 88에 불과했습니다. 원정팀이 훨씬 더 신시내티의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선발진 중에서 홈에서 3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한 선수가 헌터 그린과 앤드류 에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선발진에서 애쉬 크래프트가 홈 평균 자책점이 7.16, 닉 로돌로가 6.09, 그리고 닉 마르티네즈가 선발로 등판했을 때는 5.36이었고요. 마무리였던 알렉시스 디아즈도 홈 평균 자책점이 4.61. 이거 코스펠드네. 그렇죠. 홈팀 투수들, 특히나 주축 선수들이 홈에서 부진하다 보니까 홈에서 성적이 날 수가 없었거든요. 유망주인 넷 로더가 홈에서 지난 시즌에 3경기밖에 나서진 않았지만 평균 자책점이 0.59였거든요. 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시범 경기에는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로테이션에 들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선발진에서 힘을 좀 보태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홈에서 100타선 넘게 출전한 선수 중에 조정 득점 생산력이 100이 넘는 타자가 조나
조나단 인디아, 스티븐슨, 엘리 델라크루즈, 칸델라리오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조정투자 생산력이 100 넘는 타자가 조금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점도 상당히 아쉬웠던 신시내티 타선이었는데, 타선에서도 상대 팀들보다 홈런을 좀 더 많이 치면서 홈구장의 이점을 활용하는 점이 나와줘야 홈구장에서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방타란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피트 로즈를 위하여입니다. 작년 9월 마지막 날에 세상을 떠났죠. 아마 신시내티가 포스트시즌에 갔더라면 피트 로즈를 기리는 날이 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올해 로즈의 14번 패치를 달고 뛰기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분위기를 환기해야 되는 팀들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피트 로즈를 위한 시즌이 공통의 목표를 삼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좀 동기부여로 보여지고요. 저는 로즈의 잘못을 미화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없어요. 잘못했죠. 어느 쪽에 걸었는지를 떠나가지고 본인의 팀을 가지고 스포츠 도박을 했다. 큰 잘못이고, 지금 또 영구제명에 있다는 것 자체가 피트 로즈의 그 당시에 위법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피트 로즈가 복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 트럼프가 아니니까요. 네. 다만 프랑코나 감독도 이 팀을 맡을 때 좀 더 팀이 하나로 묶는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신시내티가 피트 로즈의 기리는 거를 활용을 해서 팀이 좀 더 결속력을 다지는 방안이 됐으면 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뉴 빅레드 머신을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수비 강합니다. 지난 시즌에 96개 실책하면서 메이저리그 최다 5위 실책을 기록을 했고요. 수비율도 메이저리그 27위, 디펜시브 런세이브가 마이너스 30, 28이었습니다. OAA에서도 23위에 그쳤거든요. 벤치 코치인 프레디 메다피네스는 S로 시작하고 T로 끝나는 욕설을 써가면서 우리 팀의 수비는 정말 형편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테리 프랭코나 감독도 물론 공격을 쫓다 보면 수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에게 추가 기회를 그런 식으로 제공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면서 수비 강화를 천명을 했거든요. 프랭코나 감독은 이번에 지휘봉을 잡으면서 추가 수비 훈련을 더 실시를 하기도 했고요. 팀 전체적인 훈련보다는 개별 훈련을 좀 더 하면서 선수들의 수비 강화를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수 코치인 데릭 존슨 코치가 노엘비 마르테의 송구 동작을 연구를 해서 송구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창석 기자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내야 쪽에 워낙 포지션에 대한 변경이 많았잖아요. 지난 시즌에 포지션 고정이 거의 돼 있지 않은 신시내티였습니다. 포지션에 한 명이라도 나온 게 1루가 7명, 2루가 6명, 3루가 3명, 좌익수가 13명, 중견수 9명, 우익수가 13명이었어요. 너무 주전 선수로 확실하게 고정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수비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신시내티였는데, 프랭코나 감독은 올 시즌 들어와서 포지션의 고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맥클레인도 이번에 복귀하면은 2루수로 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신시내티가 공격뿐 아니라 투수진에서도 안정감을 보이려면 수비의 개선도 확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수비가 달라지는 건 쉽지는 않을 텐데. 쉽지 않죠. 네, 제가 또 그 수비가 크게 안 달라지는 팀을 오랫동안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은. 키플레이어 뽑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알렉시스 디아스입니다. 올해 신시내티가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불펜이에요. 불펜 선수 면면을 봤을 때 준수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부위가 강력한 투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스틴 윌슨과 피라난도 크루스가 이탈하면서 이 현상이 더 짙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상쇄하려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디아스라고 봐요. 디아스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볼넷이 여전히 많았는데 탈삼진 능력 떨어지면서 피칭 퀄리티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60게임 나서 ERA가 3.99인데 FIP가 4.57로 더 떨어졌었고요. 올해 이전에 공격성을 되찾겠다, 스트라이크 존을 그만큼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부위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 싸움에서 유리하게 가져가야겠죠. 작년에 신시내티가 한 점차 승부에서 리그 최저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5승 28패, 승률이 3할 4푼 9리에 그쳤는데, 마무리 디아스가 헤매면 다른 불펜 투수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아스를 가장 중요한 선수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맷 맥클레인입니다. 2023 시즌에 데뷔를 해서 89경기 동안 2할 9푼, 홈런 16개, 도루 14개 기록하면서 89경기밖에 뛰지 않은 선수가 팀 내 승리 기여도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맥클레인이었는데 지난 시즌을 앞두고 시범 경기에서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어요.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내야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선수가 빠졌다는 점에서 꽤 큰 타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시즌에 정규 시즌은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애리조나 가을 리그를 뛰면서 실전 감각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맥클레인도 애리조나 가을 리그에서 뛴 게 실전 감각을 되찾고 멘탈적으로도 돌아오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건강 상태도 100%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프랭코나 감독도 내야 수비 개선의 핵심에 맷 맥클레인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2루 수비로 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유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지만 2루수에서 좀 더 안정된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수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도 꽤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지금 조나단 인디아가 떠나면서 팀의 리더가 딱히 없다라고 봐도 되는 신시내티인데 맥클레인이 올 시즌 풀타임으로 뛰면서 신시내티의 리더 역할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델라크루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델라크루스는 그냥 상수로 존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급을 좀 덜 한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선수가 아닙니다. 델라크루즈는 뭐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의 발전이 꼭 필요한 선수예요. 그렇죠.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올해는 다르답니다. 달라야겠죠. 많이 달라져야죠. 네,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첫 해부터 발휘되는 프랭코나 매직입니다. 보스턴의 첫 해에서도 밤비노의 저주를 깼고 2013년 클리브랜드 부임하면서도 바로 5할 승률을 만들어냈던 프랭코나 감독이잖아요. 신시내티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승 갑니까? 우승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만 다르답니다. 시간만 바뀐 거예요. 시간만 바뀌었고 신시내티가 여전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또 한 번 뒷목 잡게 하는 수비입니다. 지금 코칭 스태프들이 계속해서 수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프리뷰 16번째 팀이죠. 신시내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5 시즌 신시내티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AL 중부가 지난해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NL 중부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신시내티가 분전을 하면서 그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